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을 읽어주는 옆집 안나입니다. 오늘은 혼자 살아가는 한 60대 중반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억척스럽게 살아온 한 여인이 뜻밖의 만난 인연을 통해 겪게 되는 통쾌한 복수와 진짜 가족의 이야기예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동시에 속이 시원해질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 66살이 된 김말순 씨예요. 이름부터 옛날 세대의 억척스러움이 느껴지죠. 말순 씨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분이에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악착같이 일했어요. 남편은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말순 씨는 식당과 세탁소를 전전하며 닥치는 대로 일했죠. 하루에 두세 곳을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건 기본이었고, 명절도 휴일도 없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겨우 3층짜리 빌라 하나를 장만할 수 있었어요. 서울 외곽의 오래된 동네였지만 그들에게는 꿈 같은 내 집이었죠. 이제 우리도 집주인이야. 그때의 기쁨을 말순 씨는 아직도 기억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어요. 남편이 갑작스런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말순 씨는 하루아침에 홀로 남겨졌죠. 그것도 집 대출금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말순 씨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3층에는 자신이 살았고 지하 1층부터 2층까지는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놓으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갔어요. 남편 없이 혼자서 대출금을 갚아나가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세입자들도 예의 바르고 월세도 제때 들어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말순 씨가 혼자 사는 나이 많은 여자라는 걸 알게 된 세입자들이 점점 만만하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말순 씨의 성격에서도 시작되었어요. 평생 억척같이 살아온 탓에 말투가 거칠고 세입자들과 타협하기보다는 규칙을 강조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월세는 5일까지 내야 하는 거야. 공용 공간은 깨끗하게 써야지.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세입자들은 사소한 문제에도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보일러가 고장 났다. 관리비가 너무 비싸다. 집주인이 너무 까다롭다 하면서 말순 씨를 곱게 보지 않았어요. 점점 말순 씨 주변에는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죠. 매일 혼자 빌라를 돌아다니며 점검하고, 혼자 청소하고, 혼자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가끔 친구들이 혼자 빌라를 관리하기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면 말순 씨는 허세라도 부려야 했어요. 뭐가 힘들어. 나 혼자도 충분해.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외로웠어요. 저녁에 3층 자기 방에 올라가면 텅 빈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곤 했죠.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지하 1층에 들어오겠다는 세입자가 나타났어요. 42살의 한 남자. 이름은 박성우 씨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 상황이 정말 딱해 보였어요. 6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딸 지은이를 데리고 왔는데 가진 돈도 별로 없고 갈 곳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성우 씨는 정중하게 말순 씨에게 부탁했어요. 아주머니, 보증금은 당장은 많이 못 드리지만 제 딸이랑 지낼 곳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월세는 꼬박꼬박 챙겨드릴게요. 말순 씨는 처음엔 단칼에 거절하려 했어요. 보증금도 제대로 못 내는 사람을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게 뻔하잖아요. 보증금도 제대로 못 내는 사람이 월세를 제때 낼 수 있겠어. 그런데 그때 성우 씨 옆에 있던 어린 딸 지은이가 아빠, 나 배고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말순 씨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이의 얼굴이 너무 야위어 보였고 옷도 깨끗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아이가 엄마를 찾으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이 사람들 정말 어려운 상황이구나. 말순 씨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어요. 결국 원래 받으려던 보증금의 절반만 받고 방을 내주었어요. 대신 월세는 절대 밀리면 안 돼. 알겠어.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성우 씨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성우 씨 부녀가 지하 1층에 들어온 후 빌라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성우 씨는 단순한 세입자가 아니었어요. 정말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말순 씨를 대했거든요. 월세를 내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택배 배송,
공사장 일용직, 청소 일까지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해서 월세를 꼬박꼬박 챙겨드렸어요. 가끔 월세가 며칠 늦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미리 연락해서 양해를 구했죠. 아주머니, 이번 달은 3일 정도 늦어질 것 같아요. 일당이 늦게 들어와서요.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중하게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말순 씨가 무거운 짐을 들고 오면 대신 들어주었고, 빌라 어딘가 고장난 곳이 있으면 자기가 직접 고쳐주기도 했어요. 아주머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할게요. 수리비 아끼세요. 명절이 되면 비록 작은 음식이라도 나누려 했어요. 아주머니, 저희가 떡국 끓였는데 함께 드세요. 딸 지은이도 말순 씨를 보면 할머니 하며 반갑게 달려와 안겼어요. 말순 씨도 자연스럽게 그들을 챙기게 되었어요. 반찬을 조금 더 만들어서 나누어 주고 지은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약을 사다 주기도 했어요. 성우 씨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민할 때는 아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일거리를 소개해 주기도 했죠. 성우야, 너 같은 사람이 진짜 고마운 거야. 다른 세입자들은 불평만 하는데 말순 씨는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생긴 것 같아서 행복했어요. 지은이는 말순 씨를 진짜 할머니처럼 따랐어요.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하며 자신이 그린 그림을 자랑하기도 하고 할머니가 아플 때는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하며 등을 토닥여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른 세입자들은 이 상황을 못마땅해 했어요. 2층에 사는 30대 부부 최 씨와 1층에 사는 40대 남자 김 씨가 특히 심했어요. 왜 저 집만 싸게 해주냐. 집주인이 편애한다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어요. 심지어 일부는 말순 씨와 성우 씨가 수상한 관계라는 소문까지 퍼뜨렸어요.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냐. 바보 할머니가 젊은 남자를. 이런 소문이 동네에 퍼지자 말순 씨는 정말 화가 났어요.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래. 사람을 좀 도와주면 그렇게 되는 거야. 하지만 한번 퍼진 소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세입자들은 본격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묘하게 말이에요. 관리비를 고의로 늦게 내거나 아예 안 내기 시작했어요. 집주인이 편애하는데 왜 우리만 정상 가격을 내야 하냐는 식이었죠. 빌라 곳곳을 일부러 훼손하고도 집이 원래 낡아서 그런 거 아니냐며 발뺌했어요. 더 악질적인 건 무단으로 쓰레기를 쌓아두고는 말순 씨가 치우지 않으면 동사무소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는 거였어요. 집주인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고 신고하겠다. 심지어 공용 화장실에 고의로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현관문에 낙서를 하기도 했어요. 빌라 관리 엉망, 집주인 불친절 같은 말들을 써놓으면서 말이에요. 말순 씨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쓰레기는 새벽에 몰래 치우고 훼손된 곳은 자기 돈으로 고치고 관리비는 독촉해도 안 내니까 자기 돈으로 메워야 했죠. 이 집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억울함과 분노가 쌓여만 갔어요. 성우 씨가 아주머니, 제가 뭔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면 말순 씨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지은이나 잘 돌봐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힘들었어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세입자들의 괴롭힘은 더욱 치밀해졌고 말순 씨는 점점 지쳐갔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식사도 거르는 날이 많아졌어요. 성우 씨와 지은이가 걱정할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비 오는 가을 저녁이었어요. 말순 씨가 쓰레기를 버리고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계단 중간쯤에서 발을 헛디디며 크게 넘어진 거예요. 알고 보니 세입자 중 한 명이 계단에 고의로 물을 뿌려둔 거였어요. 나중에 CCTV를 확인해 보니 김 씨가 일부러 물을 뿌리고 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아이고, 말순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뇌진탕에 갈비뼈 3대가 골절되는 큰 사고였죠. 그 소리를 들은 성우 씨가 황급히 뛰어나와서 119를 부르고 병원까지 따라갔어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정신 차리세요. 성우 씨는 다급하게 말순 씨를 부르며 응급처치를 했어요. 병원에서 의식을 찾은 말순 씨 옆에 있는 사람은 오직 성우 씨뿐이었어요. 다른 세입자들은 자신들이 한 일이 들킬까 봐 모른 척하고 있었고 말순 씨의 먼 친척들에게 연락해도
바쁘다며 오지 않았어요. 성우 씨는 병원에서 며칠 밤을 새워가며 말순 씨를 돌봤어요. 아주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아주머니가 저와 제 딸을 도와주신 은혜를 어떻게 잊겠어요? 말순 씨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성우야, 내가 있어서 내가 버틴다. 정말 고마워. 그 순간 성우 씨의 마음속에는 깊은 결심이 자리 잡았어요. 아주머니가 내 딸과 나를 받아준 은혜, 이제는 내가 갚아야 할 때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게 둘 수는 없어. 말순 씨가 입원해 있는 동안 성우 씨는 행동을 시작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그동안 세입자들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와 괴롭힘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관리비를 안 낸 내역들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고의로 훼손한 시설들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무단으로 버린 쓰레기들, 현관문 낙서까지 모든 걸 증거로 남겼죠. 심지어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서 세입자들이 말순 씨를 욕하고 협박하는 내용까지 녹음했어요.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거야. 성우 씨는 예전에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에게도 증언을 부탁했어요. 아주머니가 어떤 분인지 아시죠? 혼자서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의외로 많은 이웃들이 말순 씨를 지지했어요. 평소 무뚝뚝하긴 했지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말순 씨가 퇴원한 후 성우 씨는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어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들고 구청과 경찰서, 그리고 법원을 오갔어요. 이 세입자는 관리비를 6개월간 안 냈습니다. 영수증이 여기 있어요. 이 집은 고의로 벽을 뚫고 싱크대를 부쉈습니다. 사진을 보세요. 계단에 물을 뿌려서 집주인이 넘어지게 한 건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CCTV 영상도 있습니다. 성우 씨의 치밀한 준비는 완벽했어요. 모든 증거가 확실했고 증인들도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법무사와 상담도 받아서 법적 절차도 정확히 밟았어요. 먼저 관리비를 안 낸 세입자들은 계약 위반으로 퇴거 명령을 받았어요. 고의로 시설을 훼손한 세입자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어요. 가장 악질적이었던 김 씨는 상해죄로 벌금형과 함께 즉시 퇴거 명령을 받게 되었죠.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그러지 말았을 텐데. 세입자들은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2층에 살던 최 씨 부부도 우리는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변명했지만 소문을 퍼뜨리고 괴롭힘에 동참한 증거들이 나오면서 결국 합의금을 물고 나가야 했어요. 말순 씨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며 놀라움과 동시에 시원함을 느꼈어요. 성우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에 이 집을 잃었을 거야. 아니, 내 목숨도 위험했을지도 몰라. 오랫동안 말순 씨를 괴롭히던 세입자들이 하나둘씩 빌라를 떠나자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어요. 이제 빌라는 조용해졌어요. 세입자는 성우 씨 가족뿐이었지만 그게 오히려 더 좋았어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배려하는 사람들만 있으니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시간이 흐르면서 말순 씨와 성우 씨 가족은 정말 가족 같아졌어요. 말순 씨는 성우 씨의 딸 지은이를 손녀처럼 아꼈어요. 지은이 생일 때는 직접 미역국을 끓여주고 생일상을 차려주기도 했죠.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제 진짜 할머니면 좋겠어요. 지은이가 말순 씨에게 꽃을 꺾어다 주면 말순 씨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지가 정말 오래됐거든요. 성우 씨도 마치 친아들이 된 듯 말순 씨를 챙겼어요. 병원 진료 갈 때 함께 가주고 집안 수리가 필요하면 직접 해주고 무거운 일은 모두 대신해 주었어요. 아주머니, 제가 빌라 전체를 새로 꾸며드릴게요. 임대 수익도 더 좋아질 거예요. 성우 씨는 실제로 자기 돈을 들여서 빌라를 깔끔하게 리모델링해 주었어요. 어느 봄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3층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말순 씨가 만든 된장찌개와 성우 씨가 사온 치킨, 그리고 지은이가 그린 가족 그림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죠. 그림 속에는 할머니와 아빠, 그리고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 계속 함께 살아요. 할머니 혼자 두면 안 돼요. 지은이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어요. 성우 씨도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주머니, 우리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처럼 살아요. 제가 평생 아주머니를 모실게요.
지은이도 할머니가 필요하고 저도 어머니 같은 분이 필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순 씨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보다 더 가족 같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 우리가 진짜 가족이지. 말순 씨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너희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야. 평생 억척스럽게 살아와 주변에 아무도 없던 말순 씨에게 드디어 진짜 가족 같은 인연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인연은 작은 선의에서 시작되었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와준 작은 선의가 인생을 바꾸는 큰 인연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법과 사회가 차갑게 느껴지는 세상에서도 결국 사람을 살게 하는 건 진심과 은혜예요. 말순 씨의 작은 배려가 성우 씨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성우 씨의 진심 어린 감사와 보답이 말순 씨에게는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된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때로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인연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말순 씨는 작은 선의로 시작했지만 평생 함께할 가족을 얻었고, 성우 씨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짜 어머니 같은 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지은이는 진짜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죠. 때로는 우리가 베푼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친절이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돌아온다는 걸 오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악한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이 한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선한 사람들은 서로를 통해 더 큰 행복을 찾게 되었어요. 이보다 더 완벽한 결말이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진짜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죠. 여러분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작은 관심이라도 가져보세요. 그 작은 선의가 언젠가는 여러분에게도 큰 행복으로 돌아올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고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따뜻한 인연이 있나요? 궁금해요. 다음 시간에도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연을 읽어주는 옆집 안나였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